최근에 다양한 게이밍 노트북들이 출시되면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비교적 컴팩트한 사이즈에서 거의 한두 세대 전 데스크탑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주다 보니까 게이머분들은 물론이고 저 같은 크리에이터분들에게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게이밍 노트북은 일반적인 노트북에 비해서 가격대도 상당히 높고 스펙도 좀 까다로운 만큼 용도에 맞는 선택을 위해서는 몇 가지 특징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게이밍 노트북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5가지 단점들을 분석해보면서 과연 게이밍 노트북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자세하게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단점들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게이밍 노트북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게이밍 노트북에는 저전력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노트북과는 다르게 더 높은 전력을 사용하는 고성능 CPU와 전용 GPU가 별도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삼성 이온이나 LG 그램 같은 울트라북들은 보통 별도의 GPU 없이 CPU에 내장된 기본적인 GPU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용 GPU를 사용하더라도 전력 사용량이 낮은 저사양 모델을 탑재한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최근 CPU 내장 그래픽들도 롤이나 오버워치 정도 돌리거나 웬만한 사진 편집 정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부하가 많이 걸리는 고사양 게임이나 3D 렌더링 그리고 4K 영상 편집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게이밍 노트북에는 고사양 CPU와 함께 엔비디아 3000번대 또는 AMD 6000번대 GPU가 많이 탑재되는데요. CPU 내장 GPU와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그래픽 성능을 얻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노트북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한 20-30W대의 전력만 소모하는 저전력 CPU와는 다르게 게이밍 노트북에 내장된 고성능 CPU는 최대 70W 가까운 전력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전용 GPU가 또 거의 90에서 140W 가까운 전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총 사용 전력이 무려 200W를 전후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고성능을 위한 엄청난 전력 소모 때문에 게이밍 노트북에는 어쩔 수 없는 단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점은 역시 배터리 사용 시간인데요. 게이밍 노트북에는 비교적 고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지만 CPU와 GPU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웹서핑이나 유튜브 감상 같은 가벼운 부하에서는 한 6시간 정도? 그리고 3D 렌더링이나 고사양 게임 같은 큰 부하가 걸릴 때에는 보통 약 한두 시간 정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펙으로는 10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스펙상 사용시간을 실사용에서 도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외부 작업이 많으시다면 성능에서 좀 절충을 보시더라도 저전력 CPU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일반 노트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게이밍 노트북으로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전력이 필요한데요. 아무리 용량이 큰 배터리를 사용해도 고성능 CPU와 GPU를 위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게이밍 노트북은 배터리로 구동될 때 생각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성능이 저하됩니다. 이건 PD 전원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GPU가 저전력 모드로 전환되면서 크게 성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아예 CPU 내장 그래픽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게이밍 노트북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의 반드시 대용량 전용 아답터를 항상 연결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엔비디아 3050 같이 TGP 40W대의 비교적 저전력 GPU를 탑재한 모델에서는 비록 절대적인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대신 배터리나 PD 전원을 사용해도 아주 큰 폭으로 성능이 저하되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높은 성능 대신에 적절한 성능과 휴대성을 함께 고려하고 싶으시다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성능을 위해 높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겪게 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발열인데요. 모든 전자기기는 사용되는 전력량만큼 발열도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형 히트싱크와 다수의 쿨링팬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쿨링 파트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게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웬만한 14인치 게이밍 노트북들의 무게가 삼성 이온이나 LG 그램 같은 16인치 노트북보다도 훨씬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열을 빠르게 방출하기 위해서 팬이 고속으로 작동하면서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발생하는데요. 웬만한 게이밍 노트북들의 소음은 처음 접하면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독서실이나 도서관은 물론이고 어지간한 카페에서도 막상 고성능이 필요한 작업을 하긴 좀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만약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조용하거나 평소 소음에 좀 민감하시다면 구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팬 소음은 직접 체크를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노트북을 구입할 때 그냥 CPU랑 GPU 모델명 그리고 램이랑 저장 장치 용량 정도만 확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게이밍 노트북은 정확히 똑같아 보이는 스펙에서도 부품 구성이나 전력 설계에 따라 상당히 큰 성능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TGP 100W의 3080은 TGP 140W를 사용하는 3070보다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지는 편이고, 똑같이 16GB 램이라 하더라도 싱글 채널인지 듀얼 채널인지에 따라 큰 폭으로 성능이 달라지는데요.
이런 정보들이 스펙에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스펙만 보고 구입했다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GPU가 사용하는 최대 전력을 표시해주는 TGP 그리고 듀얼 채널 램 사용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제조사에서도 이런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정보들은 꼭 상세하게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CPU와 GPU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최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팅이 필요한데요. 제가 사용하는 ASUS 제피러스 G15를 예를 들어보면 게이밍이나 영상 편집 같은 고사양이 필요할 때는 전용 GPU를 사용하는 DGPU 모드를 사용하다가 웹서핑이나 사물을 보면서 배터리를 오래 활용하고 싶다면 CPU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iGPU 모드로 전환해줘야 합니다. 물론 자동 전환 옵션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완벽하게 작동하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통 수동 전환을 사용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성능 모드들이나 윈도우 전원 설정에 따라서 생각보다 성능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유저가 시스템을 어떻게 최적화하느냐에 따라서 체감 성능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이오스나 드라이버 업데이트도 꾸준히 신경 써줘야 되는데요. 특히 윈도우가 자동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일부 드라이버에 충돌이 생기거나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새로운 업데이트를 체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게이밍 노트북은 분명 데스크탑에 버금가는 성능을 작은 사이즈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매력이 있지만 그만큼 제대로 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게 오히려 재미로 느껴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작업에만 몰두하고 싶으시다면 상당히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윈도우 기반 노트북과는 다르게 맥북은 OS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자동으로 바이오스나 드라이버를 함께 업데이트해주고 전원을 사용하든 배터리를 사용하든 한결같은 성능을 유지하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유저가 직접 성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대신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작곡이나 영상 편집에서는 작업이 진행될 때 어떤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맥북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폐쇄성 때문에 막상 프로그램 호환성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많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다이렉트X나 엔비디아 쿠다 가솔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임이나 작업 툴이 윈도우보다는 좀 제한적이고 메탈 가속도 아직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최적화 문제가 많은 편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애플 실리콘의 발전과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느 정도의 수고스러움을 감당하더라도 데스크탑 수준의 퍼포먼스와 폭넓은 프로그램 호환성이 중요하시다면 게이밍 노트북을,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시면서 휴대성이 중요하시다면 울트라북을, 그리고 호환성에서 좀 절충을 보더라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작업 환경이 중요하시다면 맥북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번에 출시된 신형 맥북 프로는 웬만한 게이밍 노트북 수준의 그래픽 성능을 제공하면서 전력 관리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14인치 기본형과 16인치 고급형 이렇게 두 대를 주문했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미리 많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